네, 안녕하세요. 예,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레드햇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하고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블을 처음 접하시거나 그리고 자동화 관련 테스트를 급히 간단하게 진행을 해야 될 때 참고하시면은 아주 손쉽게 앤서블을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진행은 레드햇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개요 소개하고요. 그리고 설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레드햇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범용 자동화 언어인 야물 형식의 언어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인증된 컨텐츠와 결합해서 인프라는 물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까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동화하고 배포,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앤서블에서 다양한 도메인에 걸쳐 자동화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부터 서버, 스토리지, 컨테이너, 가상화 플랫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까지 IT 전반적인 환경에 걸쳐 자동화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앤서블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시스템이 점점 비대화되고 그리고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IT 시스템에 대한 운영 요구를 자동화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져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일로화된 기존의 자동화되었던 부분 자동화를 전체 자동화로 확장을 해서 자동화를 서비스로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SSH를 통해 자동화를 구현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균등성을 가지고 즉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에 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 개발이 아닌 개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주 손쉽게 야물 형식으로 작성해서 간편하게 자동화를 구현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앤서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컨트롤 플레인과 실행 플레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행 플레인은 컨테이너로 실행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 2.1에서는 호스트에 앤서블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앤서블 코어는 컨테이너화된 실행 환경에서 존재하게 되는데요. 앤서블 런너가 설치가 되고 앤서블을 실행할 때 앤서블 코어가 실행되는 컨테이너를 호출해서 앤서블을 실행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메이션 실행 환경인데요. 이 오토메이션 실행 환경은 컨테이너화된 실행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는 기존의 타워 기능하고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를 정의하고 운영, 위임하는 등 앤서블 오토메이션 운영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오토메이션 컨트롤러에서 직접 접속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분리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자동화 기능으로 아이솔레이티드 노드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최신 버전에서 이러한 기능을 대처하는 기능으로 오토메이션 메시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오토메이션 메시라는 기능은 기존 아이솔레이티드 노드라는 기능보다 확장성, 관리성이 향상되어서 아주 손쉽게 자동화를 확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오토메이션 컨텐츠 컬렉션인데요. 어 오토메이션 컨텐츠 컬렉션은 플레이북, 롤, 모듈, 그리고 플러그인 등을 포함한 배포 형식으로 인증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컨텐츠 컬렉션을 내부에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오토메이션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포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조직 전체에서 실행 중인 자동화에 대한 예측, 분석, 감사 보고를 인사이트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의 자동화 카탈로그 소스를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오토메이션 서비스 카탈로그 기능이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북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듀린 앤서블 컨텐츠 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대한 시스템 요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서브스크립션인데요. 레드햇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하고요. OS는 렐 8.4 이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앤서블 버전은 2.11이 필요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앤서블 코어는 2.12를 설치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PU는 오토메이션 허브는 2코어 이상, 그리고 나머지 컨트롤, 실행, 홉 이런 노드들은 4코어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오토메이션 허브는 8기가, 나머지는 16기가 이상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는 서비스 노드는 40기가 이상을 요구를 하는데 그중에 바 디렉토리를 20기가 이상으로 할당할 필요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20기가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천은 150기가 이상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DB는 PostgreSQL DB를 사용하고 있고요. 버전은 1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그 UI를 통해서 운영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크롬하고 파이어폭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 설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레드햇 서브스크립션을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이 다운로드된 파일을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 서브스크립션을 임포트해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렐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렐 OS 8.4 이상을 설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시나리오는 웹 프론트 엔드라든가 API,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DB까지 모두 한 대에 설정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햇 서브스크립션 등록이 되겠는데요. 서브스크립션 매니저 명령어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레드햇 사이트에 접속해서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최신 버전은 2.1.1입니다. 그리고 셋업 버전은 약 용량이 5메가 정도이고, 셋업 번들은 용량이 약 1기가 정도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는 셋업 번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압축을 풀고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은 설치 파일에 필요한 파일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할 때 필요한 설치 정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인벤토리 파일에 설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키텍처에 따라서 설정이 틀려지게 됩니다. 지금 저는 모든 기능들을 올인원 한 대에 구성하는
인벤토리 파일로 인제 구성이 된 거고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아키텍처에 따라 갖고 DB는 별도로 둔다. 아니면은 오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를 뭐 세대로 구성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인벤토리에 적정하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앤서블 맨 위에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라는 항목에 앤서블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설치 정보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로컬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로컬 호스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 다음은 앤서블 컨트롤러의 웹 UI,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속 정보 패스워드를 넣어 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 유저명은 어드민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워드만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DB 정보를 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행 환경은 컨테이너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이미지 레지스트리의 정보를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파일을 설정을 한 다음에 setup.sh라는 파일을 어 실행을 시키면은 설치가 되는데요. 약 10분 정도면은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끝나게 되면은 어 웹 UI에서 그 설치된 컨트롤러가 설치된 IP 어드레스를 넣게 되면은 유저 인터페이스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유저 아이디는 어드민, 패스워드는 인벤토리 파일에서 설정한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바로 사용 가능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서브스크립션 마니페스트를 넣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브스크립션 마니페스트는 레드의 커스텀 포털에서 임포트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의 커스터머 포털에 접속을 해서 서브스크립션 새로운 서브스크립션 할당을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서브스크립션 할당 만들기를 저장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다음은 지금 만든 거는 새로운 서브스크립션 할당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서브스크립션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추가를 누르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서브스크립션 리스트가 나타나고요. 이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매니페스트 내보내기라는 그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니페스트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저기 앤서블 컨트롤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 파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레드앤 뭐 세이틀라이트 정보라든가 이런 걸 넣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세이틀라이트 사용을 안 한 다음에는 넣지 않아도 그냥 넥스트만 누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시보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은 앤서블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증,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잡, 서브스크립션 설정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 전체적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대한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지금 앤서블 컨트롤러가 한 대의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렐 OS 이거 기기 대상으로 SSH로 접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구성이고요. 플레이북은 GitHub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북 내용을 보게 되면은 OS 패치라는 호스트 대상으로 메타데이터는 수집을 안 하는 설정을 해 두었고요. 타스크 내용은 염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재기동하는 아주 심플한 플레이북이 되겠습니다. 순서로는 조직, 인벤토리, 호스트, 그룹, 인증, 프로젝트, 잡 템플릿 생성 순으로 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 생성인데요. 조직은 사용자, 팀, 프로젝트 그리고 인벤토리의 논리적인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은 컨트롤러 오브젝트 계층에서 최상위 계층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작성을 할 때 조직 이름이라든가 설명, 최대 호스트 수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맥스 호스트 최대 호스트 수는 지금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한 사용자 권한이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맥스 호스트라는 항목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인벤토리 생성이 되겠습니다. 인벤토리는 컨트롤러가 관리하는 호스트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을 넣고 그리고 인스턴스 그룹을 넣은 다음에 인스턴스 그룹의 조직 이 부분을 넣고 그다음에 인제 변수, 필요한 변수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기 인벤토리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룹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 인벤토리를 만들면은 그 안에 그룹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호스트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호스트를 지정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 호스트 이름하고 그리고 변수로서 호스트의 이 호스트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호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 인벤토리 안에 그룹 안에 호스트를 어 저기 선택한 다음에 호스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저 옆에 있는 메뉴를 통해 갖고 호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 설정이 되겠습니다. 인증 설정으로는 크레덴셜 타입이 머신, 네트워크, 깃 등이 있는데요. 머신은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인증 방법이 되겠고 깃은 깃허브라든가 깃넷 등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인증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생성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소스 컨트롤 크리덴셜 타입을 인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소스 컨트롤 크리덴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북을 어디에 저장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매뉴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컨트롤러의 로컬에 플레이북이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깃허브라든가 깃넷 등에 대해서 등의 플레이북을 저장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전이라든가 레드햇, 인사이트, 그리고 리모트 아카이브 등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리모트 아카이브는 tar.gz라든가 zip 파일로 묶어서 뭐 깃이라든가 그런 데 외부 환경에 저장해서 가져오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고요.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싱크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싱크를 누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여기 이 환경은 깃허브로 플레이북을 깃허브에 이제 저장을 해 놨는데 이 싱크를 누르게 되면은 깃허브에서 플레이북을
가져와서 로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파일이 바 밑에 리브 밑에 AWX 프로젝트 파일의 폴더에 동기화 돼서 자동적으로 로컬에 플레이북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싱크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플레이북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 인증 부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잡 템플릿 생성이 되겠는데요. 잡 템플릿은 프로젝트의 플레이북과 플레이북을 실행하는 항목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잡 이 여기에서는 잡 타입으로 런하고 체크 부분이 있습니다. 런은 플레이북을 실행해서 대상 기기의 설정을 변경하는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요. 체크 부분은 플레이북에 대한 검증만 실행을 하고 대상 기기에는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잡 템플릿을 작성한 후에 작성을 하게 되면은 런치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런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플레이북이 실행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